자, 1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그 이유는 제가 다름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쓴 글을 봐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것도 목감기로 걸려버려가지고, 미열도 좀 있었고, 특히 목이 좀 심하게 붓고, 잠겨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꾸역꾸역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꾸역꾸역 제가 힘을 내서 영상을 좀 촬영해보고자 시도를 했지만 전달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또 쇳소리가 너무 나서 안 찍는 이만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현재는 약을 잘 챙겨 먹고 또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덕에 이렇게 다시 영상 촬영을 재개해봅니다. 기다려주신 모든 내담자님들께 무한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사람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렵죠.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은 분명 호의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돌아서면 이게 정말 진심일까 하는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상대방은 과연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가 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주제는 단순히 뭐랄까요, 감정의 확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따라 내가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애초에 가볍게 웃고 즐기는 사이인지 아니면 내가 미래를 함께 고민해도 되는 그런 관계인지 이건 남자에게 꽤 현실적인 고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좋아한다는 신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혼자 머릿속에서 끝없이 추리극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거죠. 그녀가 웃었던 게 그냥 예의였을까? 아니면 내가 연락했을 때 바로 답한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이런 의심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신경 쓰게 만들고 결국 좋아하는 마음은 확인되지 않은 채 더 무겁게 쌓여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의 카드 먼저 뽑아보고 또 하나하나씩 해석해보면서 상대방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자, 카드 3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식스 오브 코인, 그리고 데스, 마지막으로 에이드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호감의 유무가 아니라 더 나아가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조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번째 카드부터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식스 오브 코인부터 들어가 봅니다. 이 카드는 흔히 베품과 균형 이런 걸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을 확실히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단순히 어떤 뜨거운 감정의 불꽃이라기보다 필요와 균형이라는 무게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꽤나 뭐랄까요, 좀 미묘한 그런 입장이겠다. 상대가 나를 챙겨줄 때마다 기분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이겠죠. 내담자님이 그 남자를 챙겨줄 때마다 기분은 굉장히 좋은데 그 속에 정말 순수한 애정이 있는지 아니면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필요 때문에 그런 건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이를테면 상대방이 바쁠 때도 일부러 우리 내담자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면서 고맙다라는 말을 반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바쁠 때도 우리 내담자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면서 고맙다라는 말을 반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호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런 만큼 너도 나한테 어떤 배품을 주고 또 도움을 주길 바란다 라는 무언의 기대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랄까요, 양가적인 감정을 줍니다. 좋아해주니까 기분이 좋고 나를 필요로 해주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게 혹시 내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어떤 불편한 그림자도 스며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식스 오브 코인즈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그 마음에는 계산된 균형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차갑다기보다는 좋게 말해서 현실적인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호감과 필요가 섞여 있는 그런 감정.
그것이 지금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보여주는 카드이겠습니다. 자, 이어서 데스 카드, 두 번째 카드 계속 이어서 가봅니다. 데스가 죽음이죠. 해서 이름만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완전한 변화, 드라마틱한 변화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을 향한 마음을 단순히 가볍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앞으로 본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뭐랄까요, 좀 굉장히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감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 내 삶의 패턴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껏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 우리 내담자님과의 관계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을 좀 조정한다던가 내지는 다른 대인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하는데요.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그 어떤 무게감이 두려움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내지는 이 감정이 과연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은 본인이 좋아하는 만큼이나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결코 가볍게 즐기는 일종의 호감, 그러니까 가벼운 호감, 일시적인 호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무언가를 끝내고 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될지 고민 중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조금 두려워서 거리를 두는 순간도 있겠지만 바로 그만큼 본인의 마음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결국 데스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단순한 호감 단계를 넘어서 왔다.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한 좋아함 때문에 상대의 인생이 바뀔 준비까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에이드 오브 완즈 카드 들어가 봅니다. 마지막이죠. 빠른 흐름의 상징을 보여주는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방의 마음은 현재 망설임보다 움직임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행동으로서 표현하려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남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꽤나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 갑자기 연락 빈도가 좀 늘어나고 사소한 일에도 우리 내담자님께 먼저 의견을 묻는다거나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스킨십 내지는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어떤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라 본인이 꾹꾹 쌓아온 감정이 차올라서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된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봐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런 흐름은 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급격하고 급진적인 에너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는 마음에 가속도가 붙었고 그것이 너무 빨라서 본인도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어느 날은 불같이 뜨겁다가도 또 어떤 날은 스스로 놀라서 마음이 좀 식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담자님의 태도이겠습니다. 상대방이 빠르게 다가오는 만큼 그 에너지를 그대로 맞받아친다기보다 차분히 그것을 받아내고 조율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자, 너무 빠른 불꽃은 쉽게 꺼지기 마련이겠지만 굉장히 잘 다스린 불꽃은 굉장히 오래 유지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에이드 오브 완즈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리하자면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을 확실하게 좋아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은 이제 행동으로서 터져나오려고 합니다. 다만 그러한 속도를 어떻게 함께 발맞춰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담자님과 상대방의 관계의 안정성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죠. 좋아하는 만큼 의지하고 또 좋아하는 만큼 불안해하고 내지는 좋아하는 만큼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자, 오늘 나온 3장의 카드는 그러한 복합적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호감과 필요가 섞인 균형이었던 6 오브 코인, 그리고 관계를 바꾸려는 결단과 두려움 카드의 데스,
마지막으로 멈출 수 없는 가속도를 표방하고 있는 에이드 오브 원즈 카드까지. 상대방은 분명히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현이 순수한 애정만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과 변화에 대한 압박, 그리고 빠른 속도의 감정이 뒤섞여 있는 상태이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은 단순한 어떤 확인 단계를 거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무게와 속도를 견디지 못하신다면 관계가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담자님들께서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양쪽에서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상대의 호감을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마음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키워갈지가 더욱더 우리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큰 열쇠가 되겠죠. 오늘 리딩은 상대방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우리 내담자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개인 상담 운영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세심하고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그런 심도 깊은 상담을 위해서는 제 개인 상담 채널 언제든지 아래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찾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2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리딩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죠. 그런 이유는 제가 커뮤니티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쓴 글을 봐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한 목감기로 걸렸었기 때문에 미열도 좀 있었고, 목이 심하게 부어서 목이 많이 잠기더라고요. 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저찌 꾸역꾸역 굉장히 힘을 내서 촬영을 시도해 보았으나 아무래도 목이 좀 많이 잠기다 보니까 전달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또 쇳소리가 많이 나서 안 찍는 이만 못한 그런 상황이겠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약을 잘 챙겨 먹었고 또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그 덕에 이렇게 다시 영상 촬영을 재개하려고 해봅니다. 기다려주신 모든 내담자님들께 무한한 감사 인사 올리면서 일단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또 어떤 마음은 차분히 오래 쌓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과연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라는 질문을 단순히 크기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과연 어떤 색깔과 결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담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이유는 추측컨대 굉장히 단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가 건네는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밸런스를 잡고 있는지, 내지는 그 마음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주제의 기반을 통해서 오늘 3장의 카드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합시다. 자, 3장의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례대로 킹 오브 코인, 퀸 오브 컵, 그리고 마지막 에이스 오브 소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합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층위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책임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애정, 그리고 정서적으로 깊고 따뜻한 연결, 마지막으로 명확한 결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은 단순히 좋아한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여가면서 우리 내담자님께 확실하게 다가가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면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 본인의 마음을 어디까지 내어주려고 하는지 분명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카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킹 오브 코인 카드입니다. 안정과 책임의 마음을 표방하고 있는 카드이죠. 상대방은 내담자님께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내가 이 마음을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좋아함은 순간적인 열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 내담자님께서 느끼시기엔 그러한 모습이 종종 좀 느려 보이거나 또 차갑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바로 표현한다기보다 상황과 조건을 먼저 살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지하기 때문에 쉽게 내색하지 않는 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해서 만약 상대방이 조금 무뚝뚝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안정된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은 우리 내담자님을 향해 있지만 그 표현 방식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또 현실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퀸 오브 컵 카드 이어서 가봅니다. 감정의 흐름 그리고 따뜻한 애정을 표방하고 있는 카드이고요. 앞선 킹 오브 코인이 현실적인 기반을 상징하는 카드였다면 우리 두 번째 퀸 오브 컵 카드는 감정 그 자체를 보여주는 카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분명 우리 내담자님을 향한 애정이 따뜻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애정은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또 섬세하고 뭐랄까요, 표현하자면 돌보아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께 보이는 관심은 결코 계산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고요. 작은 말투 하나하나 기분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그런 태도 속에서 상대방이 정서적인 연결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즉, 단순히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려는 욕구를 뛰어넘어서 내담자님의 마음결까지 세심하게 살피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근저에 깔려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다 이거죠. 우리 내담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의 그러한 감정과 생각은 쉽게 파악될 수도 있겠고 또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좀 너무 불투명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너무 은근히 깔려 있어서 가끔은 좀 놓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대방의 호감에는 따뜻한 정서적인 결이 깔려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함께 있다는 편안함을 아득히 뛰어넘어서 우리 내담자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에이스 오브 소드 세 번째 카드, 마지막 카드 계속 이어서 가봅니다. 에이스 오브 소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면 명확한 결심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의미하는 카드이고요. 앞선 두 카드가 안정과 감정을 보여주었다면 이 세 번째 카드는 상대방이 마음을 행동으로서 옮기려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드러내는 카드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에 대한 감정을 이미 스스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거나 그리고 우리 관계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은 결코 모호하지 않다는 점이죠. 애매한 눈치 보기 내지는 단순한 호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태도로 다가가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내담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의 행동이 곧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말이나 태도로 확실하게 드러나거나 내지는 관계의 흐름을 분명히 만드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뭐랄까요, 관계의 흐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프로포즈, 그러니까 결혼을 위한 프로포즈가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 관계를 조금 더 좋게 이어가보자,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도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에이스 오브 소드는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고 그것을 마침내 선언하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는 카드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뽑은 세 장의 카드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해보죠.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을 향해 단순히 가볍게 좋아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먼저는 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그 위에 따뜻한 애정을 더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분명한 결심으로 나아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은 단계적으로 쌓여가고 있다는 점, 책임 없는 호감이 아니라 현실과 감정, 그리고 결단까지 아우르는 그런 마음이지요. 이것은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그 속도가 우리 내담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빠르고 이렇게 급진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때로는 조심스러운 태도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신중함과 느린 호흡은 오히려 진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타오르고 금방 식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차근차근 다져지는 마음이기 때문이겠죠. 자, 결국 이번 카드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을 분명히 좋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책임과 애정, 그리고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좋아한다 라는 키워드의 확인을 넘어서 앞으로의 우리 관계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신호라고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해서 오늘 카드 3장 조합은 이렇게 해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고민 상담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거 얘기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 상담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래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얼마든지 찾아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 재밌는 주제,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모두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감기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3번 카드 선택해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리딩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죠. 그런 이유는 제가 다름이 아니라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커뮤니티에 제가 공지글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것도 목감기에 굉장히 심하게 걸렸어서 미열도 좀 있었고 목이 무엇보다 심하게 부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해서 영상을 촬영하기 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저찌 꾸역꾸역 우리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촬영을 시도해 보았으나 전달력이 너무 떨어지고 또 쇳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굉장히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찍는 이만 못하겠다 라는 제 어떤 개인적인 판단 하에 영상이 조금 딜레이 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는 약을 잘 챙겨 먹고 또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제대로 돌아왔죠. 그 덕에 이렇게 영상을 다시 촬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신 모든 내담자님들 무한한 감사 인사 올리면서 오늘 주제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관계든 한쪽 마음만으로는 완성되는 관계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의 속도와 방향이 맞아야 하고 때로는 작은 갈등을 지나야 더욱더 견고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내담자님께서 지금 궁금한 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갈등이나 어려움을 넘어설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한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마음이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3장의 카드를 한번 먼저 뽑아보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의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투 오브 완즈, 파이브 오브 소드, 그리고 더 선, 이런 조합으로 나왔고요. 이 조합은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을 향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불안과 갈등, 마지막에 결국 도달하게 될 어떤 밝은 확신을 보여주는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말해서 이번 흐름은 단순히 호감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관계가 같이 방향성을 고민하고 또 충돌을 겪으면서 결국엔 굉장히 투명한 감정으로서 나아가는 어떤 여정을 그리고 있는 조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서 우리 내담자님의 시선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확인을 넘어서 상대방의 진심이 얼마나 강력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리딩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카드부터 들어가 보죠. 투 오브 원즈 카드입니다. 계획과 선택을 표방하는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에 대한 마음을 결코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관심과 애정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내담자님께서 보시기엔 상대방이 약간 멈춰있는 듯 보일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표현은 크지 않은데 그 안에서는 이미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과의 만남이 단순한 호감으로 끝날지 혹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관계로 발전할지 스스로 저울질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현실적인 조건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담자님과의 시간, 그리고 거리, 생활 패턴, 그리고 가치관, 이런 요소들을 꼽을 수 있겠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머뭇거림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만큼 신중하게 미래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을 확실하게 좋아하고 있으며 이제 그 좋아함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시킬지 고민하는 단계에 서 있다고 봐주시면 정확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 이어서 가보죠. 불안과 충돌의 그림자라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다소 긴장감을 주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이브 오브 소드가 기본적으로 갈등, 패배감, 내지는 관계 속에서 오는 작은 불신을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이거든요.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을 좋아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다가가고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한 불안이 작은 오해나 마찰로 드러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대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거나 우리 내담자님의 행동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 해석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자, 그러나 그것은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지는 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굉장히 표현하자면 역설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내담자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떠오르실 수 있는 거죠. 좋아한다면서 왜 나를 의심하는가? 그리고 마음이 있다면 나한테 좀 더 솔직하게 다가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두 번째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 내담자님을 깊이 의식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가벼이 여겼다면 그런 갈등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즉, 파이브 오브 소드는 상대방의 불안정한 단면을 드러내지만 그 불안의 뿌리는 내담자에 대한 강한 마음에 있습니다. 갈등은 있지만 그만큼 마음이 진지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카드죠. 더 선 카드입니다. 모든 갈등과 불안을 넘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우리 내담자님에 대한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더 선은 따뜻함, 솔직함, 투명한 감정을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우리 내담자님을 향하고 있고 앞서 고민과 불안을 겪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좋아한다 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담자님과 함께할 때의 느끼는 즐거움, 안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님을 향한 마음은 결국 가장 건강한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내담자님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어떤 확인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갈등과 두려움이 일시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뒤에 남는 것은 밝고 투명한 애정이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이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더 선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을 분명히 좋아하고 있으며 그 마음은 갈등을 넘어서 결국엔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세 장의 카드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 처음에는 방향을 고민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가장 밝고 솔직한 애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 자, 우리 내담자님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은 때때로는 답답하고 또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거죠. 상대방이 좀 너무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오해나 예민한 반응이 우리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약하거나 내지는 가볍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만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불안해하는 만큼 깊이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세 장의 카드 중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카드, 더 선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우리 내담자님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가장 밝은 형태, 우리 더 선 카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해가 비추게 되면서 가장 밝은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내담자님께서는 이 관계 속에서 분명한 애정의 확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좋아한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라는 확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은 앞으로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갈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더 개인적인 고민이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그 아래 오픈 채팅 링크를 통해 개인 상담 찾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 흥미로운 주제,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처럼 고생하지 않으시도록 감기 모두 유념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